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 서재에 지혜의 책 한 권을 꽂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떠 저마다의 우주를 가진 사람들과 어깨를 스치며 살아갑니다. 분주한 지하철 안에서 혹은 한낮에 햇살이 쏟아지는 카페의 창가에서 우리는 무수한 눈빛과 표정들을 마주하죠. 그 수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는 이 사람과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한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곤 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 사람의 목소리는 어떤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마치 잘 디자인된 책의 표지와 같아서 때로는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표지를 한 장 넘기고 책의 가장 깊숙한 곳에 스며 있는 진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그것은 결코 의식적으로 꾸며낼 수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새겨진 무늬결 같은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어 온 영혼의 필체와도 같은 흔적. 바로 버릇입니다. 외모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고 말투는 의식적으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릇은 다릅니다. 버릇은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의 총체이며 수많은 선택과 경험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기쁠 때, 슬플 때, 화가 날 때, 혹은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할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작은 행동들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창이 됩니다. 이 창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존중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버릇이라는 섬세한 창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는 긴 산책을 떠나려 합니다. 첫 번째 산책길에서는 겉보기엔 멀쩡하고 매력적일지라도 가까이 할수록 내 삶을 안개처럼 흐리고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6가지 위험한 버릇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책길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봄날의 숲처럼 단단하고 풍요롭게 가꾸어주는 보석 같은 사람들의 5가지 좋은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산책이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타인의 그림자로부터 나를 지키는 현명한 기준뿐만 아니라 내 삶에 따뜻한 빛을 더해줄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깊은 시선까지 함께 얻게 되실 테니까요. 이 귀한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산책길을 밝히는 가장 따뜻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첫 번째 버릇. 당신 앞에서 스마트폰만 보는 사람.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위해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아마도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카페를 검색하고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고민하며 무슨 이야기부터 나눌지 마음속으로 그려볼 겁니다.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해 창밖을 보며 친구를 기다리는 그 시간의 설렘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친구가 도착하고 반가운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그동안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보따리 풀듯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친구의 눈은 당신의 눈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고개는 끄덕이고 있지만 그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스마트폰 액정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카페의 배경 소음처럼 흩어지고 그 고요한 정적을 채우는 것은 친구의 손가락이 화면을 스치는 소리뿐입니다. 당신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내가 지금 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즘 사람들의 흔한 모습으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날카로운 형태의 무시 행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퍼빙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사람을 뜻하는 피펄과 무시하다는 뜻의 스너빙, 그리고 스마트폰의 폰이 합쳐진 현대 사회가 낳은 슬픈 신조어이죠. 이름 그대로 퍼빙은 당신의 존재를 바로 그 자리에서 지워버리는 행위입니다. 베일러 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연구는 이 서늘한 진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연구 결과 대화하는 상대방의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이 그저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 만족도는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자존감에까지 깊은 상처를 입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를 앞에 두고 스마트폰을 본다는 것은 당신의 살아있는 이야기보다 화면 속의 가상세계가 더 중요하며 당신과 나누는 감정의 교류보다 SNS의 새로운 알림이 더 흥미롭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세기의 프랑스 철학자 라로슈프코는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례함은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무관심에서 시작된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연락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과의 만남에서 습관적으로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 네모난 화면만큼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시간을,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존중하고 집중하는 마음에서 비로소 싹트는 법입니다. 두 번째 버릇.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 이제 장소를 옮겨 조금은 번화한 레스토랑 안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아주 매력적인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머러스하고 박식하며 당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멋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주는 직원이 작은 실수를 합니다. 물잔을 내려놓다가 물을 살짝 흘린 것이죠. 그 순간 조금 전까지 부드럽던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그는 직원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퉁명스럽고 명령적인 말투로 쏘아붙입니다. 이것 좀 똑바로 못해요? 주변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순간입니다. 직원의 얼굴에서는 미안함과 함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가고 당신은 방금 전까지 그에게 느꼈던 호감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가장 투명하게 비치는 순간은 바로 그 사람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나 위협이 되지 않는 소위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나에게는 친절하고 나의 상사에게는 깍듯하지만 식당 직원, 아파트 경비원, 콜센터 상담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본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타인과 깊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자신의 힘이나 지위를 과시하는 강함보다 타인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따뜻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뇌 속에 있는 거울 신경세포 뉴런의 작용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다른 이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그 공격을 당한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뿜어내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독처럼 퍼져나가 그 공간 전체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마음까지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가 오늘 직원에게 보여준 그 무례함은 결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그의 인격에 깊이 뿌리내린 가장 정직한 민낯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인격은 그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힘없는 사람에게 휘둘렀던 그 무례함의 칼날은 언젠가 당신의 힘이 약해졌다고 판단되는 순간, 혹은 그가 더 이상 당신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아주 정확하게 당신의 심장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인격은 결코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옵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사람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버릇, 남의 이야기 없이는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람들이 모인 자리, 처음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시작된 대화. 그런데 어느 순간 대화의 중심에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요즘 이렇다던데? 라는 말은 마치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대화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단점과 흠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칭찬보다는 깎아내리는 말들이 더 큰 호응을 얻고 이야기는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질됩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수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슬픈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남의 험담을 즐기는 행위는 사실 자기 자신의 불안함과 열등감에서 비롯된 방어적인 몸짓일 때가 많습니다. 예일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험담은 타인을 부정적인 프레임에 가두고 비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으려는 자기방어 기제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험담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결코 말하는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험담이라는 독은 듣는 사람의 영혼에도 서서히 스며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의 단점부터 찾아내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결국 나 자신도 그 험담의 새로운 생산자이자 유포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시대의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타인을 말로 공격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험담은 결코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메랑과 같아서 허공을 한 바퀴 돌아 결국에는 그것을 던진 사람의 등 뒤에 가장 아프게 꽂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당신의 귀에 달콤하게 다른 사람의 비밀과 험담을 속삭여준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는 아마도 내일 다른 모임에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가장 흥미로운 안주거리로 삼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과의 관계가 아니라 험담이라는 행위를 통해 얻는 순간적인 우월감과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곁에 누군가의 부재를 틈타 그의 인격을 난도질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의 씨앗이 내 마음의 밭에 뿌리내려 독초처럼 자라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를 단호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번째 버릇, 계산대 앞에서만 서면 이상하게 작아지는 사람. 함께 즐겁게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웃고 떠들었던 시간. 그 행복한 순간의 마무리는 보통 계산대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유독 이 순간만 되면 갑자기 급한 전화가 온다며 밖으로 나가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신발끈을 고쳐매며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지갑을 안 가져왔을 수도 있고 오늘은 얻어먹고 다음번에 꼭 사야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매번 반복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뿌리 깊은 버릇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MIT에서 진행한 한 행동경제학 실험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통찰을 줍니다.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딱 그만큼의 거짓말과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돈을 내지 않는 행동이 반복되는 사람은 이번에도 다른 사람이 내겠지, 나는 돈이 없으니까 괜찮아 와 같은 자기 합리화가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 타인의 호의와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데 익숙해진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돈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도구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밥값 몇만 원이 아까워서 그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산대 앞에서 보여주는 그 작은 행동 속에 관계를 대하는 그 사람의 진심과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주는 것에는 인색한 사람. 작은 돈을 아끼기 위해 사람의 신뢰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이기적인 버릇은 언젠가 돈의 문제가 아닌 훨씬 더 중요한 관계의 순간에 당신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5번째 버릇 운전대만 잡으면 인격이 돌변하는 사람. 평소에는 조용하고 온화하며 이성적으로 보이던 사람. 그런데 그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끼어들기에도 거친 욕설을 내뱉고 조금만 앞차가 늦게 가도 경적을 울려대며 입에는 비아냥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잘못이 도로 위에 있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비개인화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자동차라는 익명의 공간 속에 들어가면서 사회적 책임감과 자의식이 약해지고 평소에 억눌려 있던 공격성과 감정이 여과 없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즉, 운전석은 그 사람의 가장 날것의 본성이 드러나는 무대가 되는 셈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품격은 그에게 작은 권력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도로 위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권력을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작은 권력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옆자리에서 다른 운전자를 향해 쏟아냈던 그 분노와 공격성은 언젠가 당신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당신을 향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6번째 버릇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날카로운 말이나 배려 없는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미안. 근데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악의는 없었어. 이 말은 언뜻 솔직하고 당당한 자기 표현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위험한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들은 변화 회피자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성찰하고 바꾸려는 노력 대신 성격이라는 편리한 방패 뒤에 숨어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난 원래 그래라는 말은 사실 나는 당신을 위해 변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니 당신이 나를 이해하고 참아줘라는 이기적인 선언과 같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고집은 무지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으며 변화를 거부하는 버릇. 그것은 결국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인내와 희생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당신의 마음을 서서히 지치고 병들게 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까이 할수록 삶이 피곤해지는 사람들의 6가지 버릇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행동 속에는 무관심, 무례함, 이기심, 그리고 변화를 회피하는 자기 합리화라는 공통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마음이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보는 지혜를 배우는 이유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단정짓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소중한 삶을 지키고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돌려볼까요? 반대로 우리가 가까이 두면 둘수록 내 삶이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단단해지는 사람들은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보석 같은 사람들을 알아보는 5가지 기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습관 당신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사람. 은행이나 마트, 혹은 병원. 당신이 누군가의 뒤를 따라
건물로 들어서는 아주 평범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앞서가던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간 뒤 그 무거운 문이 닫히기 전에 잠시 손으로 문을 붙잡아 당신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눈을 맞추며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면 옅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주는 그 사람. 이 사소하고 작은 행동 속에 한 사람의 따뜻한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비자기중심적 배려의 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중심을 나에게서 잠시 옮겨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사람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도덕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위대한 희생이 아닌 아주 사소한 행동 속에서 시험받는다. 문을 잡아주는 1초의 시간. 그 짧은 순간은 계산된 행동이 아닙니다. 타인을 향한 배려가 이미 몸에 배어 머리가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정말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당신을 위해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좋은 습관,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당신의 존재 자체를 존중받는 듯한 깊은 편안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 사람은 당신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의 이야기가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을 적극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는 기술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온전히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공감의 표현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상대방에게 깊은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를 줍니다. 내 이야기가 함부로 판단받거나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놓을 용기를 얻게 됩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화는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의 기쁨을 2배로 만들어주고 슬픔을 절반으로 덜어줄 수 있는 세상 가장 귀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 좋은 습관, 아주 작은 약속도 잘 지키는 사람. 약속은 관계의 신뢰를 쌓아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벽돌과 같습니다. 특히 시간 약속은 그 사람이 당신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항상 약속 시간보다 5분, 10분 먼저 도착해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단순히 부지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10분을 투자해서 상대방의 1분을 아껴주려는 깊은 배려심의 표현인 것이죠. 세계적인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의 연구에서 말과 행동에 일관성을 보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훨씬 더 깊은 신뢰를 얻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한 약속을 내일 지키고 작은 약속을 지켜내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사람은 큰일이 닥쳤을 때도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철학자 칸트는 신뢰는 지식보다 더 큰 힘을 가지며 그 시작은 약속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시간 약속, 빌린 돈을 갚기로 한 날짜, 비밀을 지켜주겠다는 다짐.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약속들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당신의 곁을 지키고 당신과의 의리를 배신하지 않을 진짜 내 사람입니다. 네 번째 좋은 습관, 불편한 상황에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 만원 버스 안,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서 있을 때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하는 사람. 여러 명이 함께 밥을 먹은 뒤 너저분해진 테이블 위를 다른 사람이 치우기 전에 먼저 휴지로 닦아내는 사람. 좁은 식당 복도를 지나갈 때 벽 쪽으로 몸을 바싹 붙여 다른 사람이 편히 지나갈 길을 터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행동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감과 배려심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시키거나 알아주기를 바라기 전에 공동체가 마주한 불편하고 굳은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먼저 움직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바트는 이러한 마음을 감정적 이타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인의 불편함을 마치 나의 불편함처럼 느끼고 그 감정에 공감하기에 자발적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온다는 것이죠. 동양의 위대한 스승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 불편한 상황을 외면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의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단단한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의 삶이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5번째 좋은 습관 힘없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 이제 우리의 마지막 산책길입니다. 이 길에서는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깊은 뿌리에서 자라난 2가지의 아름다운 습관을 함께 만나보려 합니다. 만원 버스 안, 한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서 계실 때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하는 사람. 여러 명이 함께 시끄럽게 식사를 마친 뒤 다른 사람이 치우기 전에 먼저 나서서 테이블 위에 휴지와 물티슈를 정리하는 사람. 이처럼 누구도 선뜻 나서기 싫어하는 불편한 상황에서 기꺼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바트는 이러한 마음을 감정적 이타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타인의 불편함을 마치 나의 불편함처럼 느끼고 그 감정에 깊이 공감하기에 자발적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온다는 것이죠. 동양의 위대한 스승공자가 말했듯 이들은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기보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는 말을 실천하며 공동체의 책임을 자신의 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감은 모든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병원에 들어서며 묵묵히 바닥을 닦고 계신 미화원 아주머니에게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먼저 허리 숙여 인사하는 사람. 마트 계산대에서 물건을 건네받으며 지친 표정의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 이들은 상대방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그저 똑같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은 진정한 교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양이란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존중을 잃지 않는 태도에서 완성된다. 이처럼 먼저 움직이고 먼저 인사하는 사람. 그들의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맑게 정화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은 더욱 깊고 따뜻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마무리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배경음악.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이 새겨진 무늬결인 버릇에 대해 아주 길고 깊은 산책을 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가 스스로에 대해 하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무심코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자신을 근사하게 포장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몸에 밴 버릇은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과 감출 수 없는 본성을 결코 숨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야 할 사람의 버릇을 아는 것은 내 삶의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는 불필요한 상처와 독을 막아내는 현명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의 좋은 습관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은 내 인생이라는 정원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따뜻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지혜의 거울을 우리 자신에게도 조용히 비추어 보는 시간일 겁니다. 나는 오늘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떤 버릇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을까? 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혹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의 그림자를 드리우지는 않았을까? 나는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함께 있을 때 삶이 단단해지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있을까? 우리는 좋은 사람 곁에 머물 때 나 자신도 좋은 사람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으시며 당신의 마음속에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현명한 거리 조절이 필요하다는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람을 보는 지혜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더욱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작지만 밝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까이 하면 피곤한 사람과 곁에 두면 따뜻한 사람의 차이를 발견하셨다면 당신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깊은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긴 시간 저의 산책에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날이 좋은 사람들 곁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